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주제가 말하듯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놀란 가슴과 주체되지 않는 눈물이 현실과 만난 어느 시점에서는 살아야겠다는,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야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난자냉동이라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생식능력 보존이라는 관점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환자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난자냉동에 대해 권유를 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병은 다 나았는데 임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지도 없다면, 어떠한 기회도 다 막혀 있다면 그 막막함은 과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사회적 냉동, 즉 지금 당장 임신 계획이 없지만 나이를 먹고 결혼 또는 임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진단받은 병원의 주치의쌤이 난자 냉동 후 항암 치료나 그 밖의 유방암 치료 시작 시점에 대한 어느 정도 융통성과 시간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겨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BRC의 유전자 변형이 있으면 난소 기능이 통상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감소한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변형이 있으면 얼릴 난자 개수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은 조금 과별한 유도 방법이 다릅니다. 유방암 조직이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 민감하면 치료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암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1번은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배란 억제 주사를 사용하는 장기요법이고요. 2번은 기랑요법이라고 해서 난포가 14mm 정도 자랐을 때부터 배란을 억제하는 세트로타이드나 유레릭스 같은 주사를 주는 과별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없다면 생리 짓고 바로 와서 시작한 2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레트로졸이라는 성분의 약으로 배란 유도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페마라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여성 호르몬 레벨은 올리지 않아 좋긴 하지만 이 약만 가지고 배란 유도를 하면 한두 개 정도만 채취되어 통계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생식능력 보존에 대한 좋은 결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그림의 방법입니다. 일단 과별한 주사를 하루 150단위 정도 맞으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하루 20mg 정도 복용합니다. 여기서 타목시펜은 난포를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과별한 주사를 주면 올라가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부터 유방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난소를 보호하면서 과별한 유도를 한 후 적정 시점에 난자 채취까지 합니다. 그리고 타목시펜은 며칠간 더 사용해서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기저치까지 감소할 때 중단합니다. 타목시펜의 시작 시점 등은 의사가 잘 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타목시펜의 장점은 환자의 유방암 치료 예후에 분명한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원되어 오는 유방암 환자의 과별한 유도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적절하면서도 안전한 시술을 통해 난자를 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편리함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픽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다음에도 소수지만 꼭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 이런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